어느 날 갑자기 담당자가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6가지의 특별한 행동 패턴이 있거든요. 만일 오늘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6가지의 패턴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험사에서 합의가 굉장히 급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그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스토리 임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합의가 굉장히 급할 때가 있어요. 뭔가 되게 급하고 서둘러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보험사가 합의가 급하다라고 할 때는 피해자분들한테 되게 유리한 시기가 아닌가요? 피해자분들이 합의가 급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험사가 합의가 급하면 보험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는 어떨 때 합의가 급해지는지 갑자기 피해자분들한테 막 어떤 신호들을 막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 신호에 대해서 전직 17년차 개인 담당자였던 김 소장님을 모셔놓고 한번 그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소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그 시기들을 잘 파악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잘 캐치를 해야죠. 아, 그게 다예요. 캐치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 그렇죠. 항상 뭐 기회가 아무에게나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또 교통사고가 처음이신 피해자분들은 그런 거를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담당자가 그때 그래서 이 얘기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예. 그럼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급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통화할 때 자꾸 마감 얘기를 한다. 저희가 마감 때문에 이제 마감인데 이제 마감도 해야 하는데 합의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보험사도 마감이 뭐 주마다도 하고 월마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반기, 연말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요. 그때는 아무래도 좀 실적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분이 실적 때문에 나를 합의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대놓고 마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카페에서도 이렇게 마감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또 피해자분들도 알아요. 월말에는 합의가 잘 된다라는 거, 분기 때마다 합의가 잘 된다라는 거를 전에 듣고 막 이제 그런 내용들이겠죠. 뭐 마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죠. 뭐 알고는 계실 텐데 뭐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흔한 얘기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아무 뭐 얘기도 없다가 담당자 이제 갑자기 좀 적극적으로 합의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요구액을 말을 해도 별로 이렇게 반응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 그때 얘기하셨던 부분이 한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500을 제시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치료나 잘 받으세요. 열심히 치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 담당자가 지난번에 500만 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러냐? 그건 좀 힘들고 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조금 부분. 뭐 빼달라 예. 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던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금 제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그렇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것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무슨 뭐 재직증명서를 떼와라 뭐 소득 자료를 내라 그 뭐 1년치를 줬더니 월별로 뭘 내라 뭐 CD가 필요하다 영상 자료 말고 뭐 병원 서류를 갖고 와라 뭐 이렇게 막 많아 뭔가 뭐 요청하는 게 많아 귀찮게? 그것도 한 번에 안 하고 띄엄띄엄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포기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죠. 라고들 합의를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담당자가 이거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얘기했더니 됐고요. 괜찮고요. 일단 계좌부터 불러보세요. 갑자기 필수 서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간략하게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는 거죠. 귀찮게 하던 담당자. 귀찮게 자꾸 서류 이것저것 해달라라고 하더니 갑자기 괜찮다. 그렇죠. 뭐 필수 서류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받겠습니다. 확인만.
그냥 진단서만 하나 보내주세요. 진단서만 하나 보내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CD라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하나 보내주세요. 정말.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무슨 말고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이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모든 걸 다 내가 알아서 그렇죠. 하겠다. 예, 갑자기 이거는-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피해자분도 의아해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왜 이래? 가끔 물어보시는 분 있잖아요. 담당자가 이상해요. 합의해도 될까요? 저를 고소하는 게 아닐까요? 돈 주고 나 고소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데 이런 생각?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돈 주고 소송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도 예,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꼭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진행이 됐겠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합의를 원하는 사람은 피해자도 맞지만 담당자도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담당자가 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보험사에서도 그런 생각을 마찬가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처음 통화도 안 해봤는데 상급자라고 막 연락이 와요. 아 상급자라고. 김땡땡 직원의 상급자 선임과장 김 누구누구 아니면 갑자기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오죠. 고객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 김땡땡 주임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거는 얘기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거를 윗사람이 캐치를 해서 이거는 김 과장, 이거는 이 대리,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번 좀 전화를 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나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가 되는 경우들이 실제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그렇게 할 때는 또 그냥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또 상급자라고 또 그렇죠. 얘기까지 했는데. 예, 나는 실제로는 대리인데 뭐 갑자기 없던 뭐 파트장이 생기고 아 뭐 직급을 바꿔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 했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잡혀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상급자라고 뭐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해당 센터장이 전화가 오든지. 정리를 하면 갑자기 상급자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나랑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 그렇죠. 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선수를 교체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좀 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아 그렇죠. 예. 재밌네요. 그러면 또 이거는 네 번째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 생전 연락을 안 해. 이 담당자가. 뭐 급하면 내가 전화하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한 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를 보내고 통화가 편하신 때를 알려주면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 늦어도 상관없다. 늦어도 상관없다. 주말도 괜찮다. 주말도 괜찮다. 뭐 이런 때 그냥 제발 통화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의심하진 마시고 어차피 전화하면 그 얘기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얘기. 얘기하고는 딱히 예.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시간만 내주시면 제가 합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이거는 쉽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담당자분들이 저렇게 계속 연락을 하면은 난 하기 싫은데 거부감을 가지고 피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저렇게 적극적으로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합의에 대해서 담당자가 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지금이 어차피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쵸. 만나는 거는 잘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좀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같은 우리 얘기죠. 만나서 뭔가 네. 얘기 한번 해보자. 그렇죠. 만나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왔다 가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왔는데 그냥 허탕 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해가야죠. 합의서를. 그러니까 합의를 해보자. 하긴 만나러까지 왔는데 기존에 전화로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하려고 만나자고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따뜻한 커피나 한잔 해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들고 온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들고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뭐 얘기를 딱 하면 뭐 듣는 둥 마는 둥 관심도 없고 치료나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때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상급장 한번 상의해 볼게요. 미선아무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존에 상급자가 없었나? 있었죠. 상급자가 이제 서류를 던지는 거죠. 야 인마 왜 이런 걸로 뭐 이렇게 가면은 얘기하다가. 싸대기 날라오는 네.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싸대기를 안 때릴 것 그렇죠. 같은. 네. 왠지 오늘은 이렇게 서류를 찔러 넣으면 결제가 될 것 같아. 아, 뭐 이런 느낌. 담당자도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런 경우 실제로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언제 연락 드릴게요. 언제 합의해 드릴게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담당자가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초에 연락을 드릴게요. 그쵸.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적극적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것도 적극적인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있다가 가능하니까 좀만 기다려. 이거를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결론을 내자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없던 담당자가 연락이 오더니 1번부터 6번을 시전을 한다. 그렇죠. 특정 시기 아니면 뭐 월말 3개월 6개월 뭐 아니면 1년 네. 뭐 이렇게 될 때쯤에 갑자기 담당이 전화가 와서 뭐 1번부터 6번을 반복적으로 시전을 하는 거죠. 아 이제 나도 담당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뭔가 나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
내가 몸이 치료가 더 필요한지 아닌지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절이 바뀔지, 계절이 바뀔지 해가 연도가 바뀔지, 바뀔지 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잘 캐치해가지고 내가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합의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눈치가 빨라야 되겠네, 피해자분들이. 눈치도 빠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을 미리 제시를 해놨을 경우에 합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내 요구 사항들을 정확하게 담당자한테 제시를 해놓으면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이런 시기가 되면 제일 먼저 합의하자. 1번부터 6번까지 시전을 한다는 거지. 그 금액 맞춰줄 테니 합의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가지 담당자 행동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캐치가 된다고 하시면 이거 보상수수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나한테 뭔가 시그널을 보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찔러보세요. 담당자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나에게 보내는 합의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네. 다음 편에는 네. 효과적으로 민원 넣는 방법 어떨까요? 효과적으로 민원 넣는 방법. 네. 그쵸. 이제 피해자분들이 민원을 잘못 넣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불이익 없이 효과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민원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민원도 잘 넣으면 네. 아무래도 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